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분산된 카드론 채무 통합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상담해서 진행까지 해드렸던 최근에 있었던 사례고요. 분산된 여러 건의 카드론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하게 됐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변경된 햇살론 기준, 햇살론을 재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출을 진행하는 상담사들은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수당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또 발생되는지, 그런 거를 대출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어떻게 진행되는 게 올바른 진행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례자는 2020년 1월 29일 날 오전에 저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고객님이에요. 이분의 고민은 카드론을 10건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분산된 카드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분께서 이제 직접 저한테 자기 채무 내역을 보여주셨는데 카드론이 이렇게 10건이죠. 총 10건 해서 한 1061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카드론을 자주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카드론을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분은 사무직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그리고 근무하신 지는 3년 정도 되셨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채무 토탈 합을 보면은 2,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연소득이 1,800 정도인 거에 비하면은 채무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채무 건수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 이것 또한 또 문제죠. 카드론 자체가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라고 해서 은행 채무로 분류가 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이금융권 채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이금융권 채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결국 이분은 지금 현재 이금융권 채무만 12건을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라서, 은행권에서 하는 세입망 홀씨 대출 같은 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저신용자 대출이긴 하지만 이 또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예, 결국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햇살론이나 저축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사이돌2 대출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제가 햇살론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채무 내역에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400, 한 500 정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햇살론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나 고객님은 이제 이게 어떤 대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아마 거의 이런 경우에는 햇살론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연소득 1,800에 채무 금액은 2,50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연소득보다가 채무가 더 많은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쪽 대출을, 일반적인 대출 상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절대 15% 이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카드론을 갚는다면 오히려 이자 부분에서는 더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 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좀 차후의 문제고, 우선은 햇살론을, 고객님이 이게 새마을금고가 햇살론이 아닌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햇살론을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했어요. 역시 새마을금고에 있던 거는 햇살론이 맞았어요. 햇살론 고객님이 지금 한 480 정도 남아 있는데, 햇살론을 사용 중일 때는 햇살론을 추가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중으로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갚아야만 새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이돌로 670만원 나온 거를 받아서 햇살론을 정리를 하고 새로 햇살론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죠, 처음에. 일단 이 고객님이 지금 사이돌 대출 금리가 12.9%가 나왔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14, 15, 높게는 17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품인데 12.9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신용 관리를 잘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정도로 낮게 나온 걸로 봐서는 그래도 신용 등급이 낮아도 5등급, 4, 5등급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일 것 같으면은 일반 이금융권 저축은행의 채무통합 상품으로 해도 상당히 뭐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몇 군데 더 비교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A, B, C 세 군데 저축은행을 조회를 했었는데 A와 B는 둘 다 채무 건수 과다로 그 채무통합 상품 한도가 발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A저축은행에서는 완전 거절이 되었고 B저축은행에서는 승인은 나지만 이거는 채무통합 용도로 나오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일반 추가 대출, 신규 대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돌 대출도 한도가 발생은 되었지만 앞전에 제가 조회를 해드렸던 곳이 금리가 12.9로 더 낮았으니까 A, B 둘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C저축은행에서는 한도는 3,600만원까지 채무통합으로 해서 승인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17.7입니다. 지금 이 고객님이 기존에 쓰고 계셨던 카드론 금리가 15. 몇 프로, 뭐 16% 거의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카드론을 갚기 위해서 굳이 더 높은 금리를 받아가면서까지 정리를 하는 거는 약간 좀 불합리하긴 하죠. 뭐 이렇게 채무를 한 곳으로 딱 모으겠다는 것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약간 올라가더라도 채무 통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나, 이번 사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채무 내역 중에서 이 KB캐피탈은 부모님이 내고 계시는 채무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채무 통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채무 통합은 카드론 10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10건. 이게 합쳐서 1,061만원이었으니까 이분이 받을 금액은 1,100에서 한 1,200 정도만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도 기존에 쓰는 카드론보다 낮아야 되고 카드론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조회한 금융사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한도나 뭐 이런 금리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쓰던 새마을금고 햇살론을 타입도를 받아서 햇살론을 정리를 시키고 새로 햇살론을 받는 방법이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었죠. 자, 일단 뭐 진행에 소요된 시간은 뭐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1월 29일 날 첫 상담을 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지점으로 나오셔가지고 직접 사회돌 서류를 작성하시고 670만원을 받아서 기존에 그 새마을금고에 있던 480만원 정도 되는 해살론을 정리를 하신 거죠. 2월 1일, 2일은 주말이어서 2월 3일 월요일 날 해살론 1000만원 8.77%로 해서 승인이 나서 입금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카드론이 1060만원 정도 있었으니까 이거를 받아서 1060만원 정도 되는 카드론 10건을 다 통합을 하시게 된 거죠. 기존에 채무가 총 12건이고 금리가 대략 한 16% 정도 되셨었는데 뭐 금리 10% 정도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 총 12건의 채무가 3건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래 애초에 목표는 2건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3건으로 줄이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채무들을 많이 정리를 하셨으면서 금리도 낮췄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행 사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뭐 제가 사례 영상을 잘 올리지를 않는데, 사례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채무통합이 성공을 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채무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례를 보고 무조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소개는 웬만하면 좀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드릴 부분이 많아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다 싶어 가지고 이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채무통합이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갈 수 있었냐면은 햇살론을 사용 중이실 때 연체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채무 자체가 차할부랑 정부대출, 그 다음에 카드론 이렇게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깨끗한 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거. 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보다는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긴 분들이 심사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의 고객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채무통합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채무가 너무나 많고 등급도 매우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도 미리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이 햇살론 1000만원하고 사액돌 670만원 이렇게 진행을 해 드렸는데, 이 고객님을 이렇게 진행해 주고 얻는 수입은 대략 뭐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C저축은행 고객님한테 이거 무조건 채무통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뭐 금리 조금 오르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고객님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몇 달만 써라, 이런 식으로 온갖 구실을 갖다 붙이면서 진행을 이쪽으로 C저축은행으로 하기로 유도를 했다면은 금융사에서 받는 수당이 거의 한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상담사가 만약에 금리 낮은 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안내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수당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래 마음을 삐딱하게 먹거나 그러면 누구나 고객들한테 살짝 거짓말 섞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상담사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뭐 정직하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양심적이에요 이런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 99%의 대출 상담사들은 다 이렇게 정직하게 영업을 합니다. 꼭 극소수의 몇몇이 이 바닥에 물을 다 흐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출 상담사가 양아치라는 소리를 듣고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뭐 쓰레기들이야 어차피 뭐 아무리 이렇게 제가 얘기해봤자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냅두고요. 일단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랑, 그래도 어딘가에서 내가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픈을 해서, 수단까지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올해 2월부터 햇살론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대부분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번 사례에서 대출 받으셨던 고객님도 원래 이 변경되기 전 기준이면은 대출한다고 1200만원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월 3일 날 대출이 실행되면서 그 바뀐 기준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1000만원을 승인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한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를 커트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른 금융사를 선택한다고 해서 한도가 더 늘어나는 일은 전혀 없고요. 전국 공통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증보험료.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상품인데, 그래서 대출 실행될 때 이제 대출 받는 금액의 1%가 이제 보증보험료로 붙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배가 올랐죠. 2%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보증보험료를 대출 기간 동안 분납을 할 수 있게는 또 제도가 하나 또 새로 나왔어요. 자, 뭐 오늘 영상 길었지만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대출 상담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대출 상담사 아무리 경력이 오래됐든 짧든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똑바른 안내를 해주냐 아니냐, 거기에서 좋은 상담사와 나쁜 상담사가 갈려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